복지국가의 유형 조금 심화된 얘기인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교과서에서 새로 들어가서 출제가 어느 정도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판가름하기가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현실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두면 정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복지국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적 조합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나라들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탈상품화 수준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상품이 뭐죠? 상품?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상품이죠. 그런데 탈이래요, 탈. 즉,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탈상품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정도. 이것이 탈상품화 수준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근데 탈이래요. 상품이 아니래요. 상품을 벗어났대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정도. 즉,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이 복지 서비스가 탈상품화 수준이 매우 높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다 국가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다. 즉,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거죠. 잘 살건 못 살건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 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하고 있죠. 우리 중학생들 딱 조사해서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가려가지고 너네 집은 좀 부자네? 너는 등록금 내. 너는 가난하네? 너는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모든 복지들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반대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반대 용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말 씁니다.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뭐냐면 부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요. 자산조사. 자산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 결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것들이죠. 조사를 해서 정말 가난한 재산이 어떤지, 그다음에 소득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생활이 어렵구나.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 이게 선별적 복지고 보편적 복지고. 사회민주주의, 즉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복지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보수적 조합주의예요. 탈상품화 수준이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이 높은 편이고 그렇지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프랑스나 독일 등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탈상품화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고요. 어떤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탈상품화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2008년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시코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미국의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한 영화입니다. 미국 국민 가운데 5천만 명이 의료 보장의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5천만 명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파산하는 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 그런 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거 굉장히 싸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치아를 뽑거나 치과 치료를 하거나 맹장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 비행기 값을 들여서 와가지고 유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기 값 들여서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게 더 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그냥 사보험에 의존해요. 국가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사는 그런 체제가 되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되고요. 극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즉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정말 빈곤층에게만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은 형태.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처음에 사회복지의 의미 살펴보았죠. 사회에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회적 노력. 그래서 사회복지의 의미가 전통,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현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표로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복지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복지국가의 등장.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의 폐해 때문에 사회주의에 공감하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복지,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까지 했고요.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용어가 어렵고 탈상품화 수준이라는 용어가 어렵다라고 제쳐두지 마시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 군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고 보편적 복지를 주로 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아예 시장에서 모두 거래되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